의사들이 경고합니다. 조용히 다가오는 췌장암. 1. 췌장암이 왜 다르냐? 췌장암은 조기 발견 자체가 거의 신화입니다. 전문의들이 실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췌장암은 다른 암과 비교했을 때 5년을 버티는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암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위험할까요? 첫째, 너무 늦게 발견됩니다. 둘째, 발견돼도 수술이 쉽지 않습니다. 셋째, 어렵게 수술을 해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은 아시아 안에서도 췌장암 발생률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난 것도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전문가들이 짚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세대 얘기라는 겁니다. 2. 누가 특히 위험합니까?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나는 위험한가요? 전문의들이 공통으로 말한 고위험 특징입니다. 첫 번째, 나이입니다. 50대 후반, 55세 이후부터 위험이 뚜렷하게 올라갑니다. 특히 남성에서 더 많이 관찰됩니다. 두 번째, 생활 습관입니다. 흡연은 췌장암 발생 위험을 약 1.7배 높입니다. 술도 원칙적으로는 끊는 게 맞다고 합니다. 조금은 괜찮다가 아니라 가능하면 끊어라 쪽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 복부 비만과 당뇨입니다. 살이 바깥으로만 찌는 게 아니라 배 안쪽으로, 장기 사이로 지방이 끼는 복부 비만. 이건 췌장에도 염증성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줍니다. 만성 췌장염이 있을 경우 위험이 단순히 두세 배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네 번째, 야간 교대 근무처럼 생활 리듬이 무너지는 환경입니다. 수면이 깨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올라가면 복부 지방이 더 잘 쌓이고 그게 다시 췌장을 압박합니다. 밤낮이 바뀐 생활, 스트레스 많은 직군에서 위험이 올라간다는 설명이 실제로 나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젊은데도 걸리는 사람 있나요? 이 질문에 의사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20, 30대에서도 췌장암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조사해보면 유전 이상만 문제였던 게 아니라 10대 때부터 아주 일찍 담배를 시작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나 아직 젊은데 괜찮겠지? 는 사실 근거가 약합니다. 이 조합들, 즉 흡연, 음주, 비만, 고혈당 문제가 한 사람에게 같이 있으면 위험은 단순히 2배, 3배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배 나왔고, 술과 담배 했고, 잠 제대로 못 잔다. 이런 분들은 그냥 일반 평균이 아닙니다. 실제로 고위험 쪽으로 분류됩니다. 3. 등이 아프면 췌장암인가요?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죠. 등 통증 곧 췌장암 신호다. 전문의들 설명은 조금 다릅니다. 등 통증이 췌장암 환자에게 나타나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췌장암 환자를 다 모아놓고 보면 등 통증이 첫 신호였던 경우는 소수라고 합니다. 반대로 등 통증이 있는 사람들 전체를 모아보면 그 중에 실제로 췌장암이었던 경우는 1%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즉, 오늘 허리 뻐근하다 정도만으로 바로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떤 신호를 진짜로 주의해야 할까요? 의사들이 특히 강조한 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황달 증상. 소변색이 이상하게 진해진다든지 반대로 대변색이 갑자기 회색이나 미색처럼 옅어지는 변화. 췌장머리 쪽에 혹이 생기면 담즙이 막히면서 이런 변화가 먼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에 이런 변화는 이미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초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같이 말해줍니다. 두 번째, 갑자기 생긴 당뇨와 체중 감소. 특히 60세 이후에 갑자기 당뇨가 새로 생겼다. 게다가 살이 빨리 빠지고 있다. 이 조합은 그냥 살 빠져서 좋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췌장 쪽 검사를 실제로 고민해봐야 할 만큼 위험이 올라간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체크 포인트. 통증이 하루 있다가 괜찮아지고 자세 바꾸면 좀 나아지고 일할 땐 아픈데 쉬면 괜찮다.
이건 근육신경성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암에서 오는 통증은 보통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지속적으로 강해지는 쪽으로 흘러간다고 정리해 줍니다. 갑자기 살이 빠지면서 당 조절이 무너진다?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4. 병원 가면 뭘 요청해야 하죠?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메모해 두셔도 좋습니다. 전문의들은 특히 50대 이후 술, 담배 경험이 있고 배 둘레가 나와 있는 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검진 하실 때 복부 쪽은 꼭 봐달라고 하세요. 어떻게요? 구체적으로는 복부 초음파 또는 조영제를 쓰는 복부 CT와 같은 영상검사, 이 선별 검사를 통해 췌장의 모양 이상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많이 묻는 게 피검사입니다. 췌장 쪽에서 자주 언급되는 수치가 CA19-9라는 표지 인자입니다. 특히 당뇨를 잘 조절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혈당이 확 나빠진 경우 이 수치를 같이 확인해보는 식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의사들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췌장암은 모양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영상검사가 더 정확합니다. 혈액 검사만 믿고 괜찮네 하면서 끝내면 안 되고 영상과 함께 보는 게 좋다고 정리합니다. 아주 고위험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엔 이런 조언도 나왔습니다. 1년에 한 번, 3년 정도 췌장 MRI를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공식 의무처럼 적용되는 지침은 아니지만 새로 생긴 당뇨와 급격한 체중 감소가 같이 있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병원에 가서 배가 아픈데 그냥 위장약 주세요 해서 끝내지 말고 복부 초음파나 CT로 췌장 쪽도 같이 한번 보고 가면 안 될까요? 라고 정확히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5. 음식, 생활습관, 그리고 췌장에 지방이 끼는 과정. 내가 많이 먹는 습관이 진짜 췌장까지 망가뜨리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거의 종합소화 공장 같은 기관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다 분해하는 효소를 한꺼번에 만들어서 소장 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식하면, 특히 기름지고 달고 짠 걸 반복해서 많이 먹으면 췌장은 매 끼니마다 불가동됩니다. 여기서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갑니다. 젊을 때 폭식하면 췌장 효소를 다 써버려서 나중에 못 쓴다. 전문의들은 이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긋습니다. 췌장의 소화 효소는 계속 다시 만들어지고 우리 몸은 그걸 재활용하는 시스템까지 갖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왜 과식이 여전히 위험하냐? 이유는 딴 데 있습니다. 첫 번째, 과식은 복부 비만과 고혈당 당뇨를 만듭니다. 둘째, 혈당과 지방이 반복해서 과하게 들어오면 췌장 주변에 염증성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셋째, 위 상태가 오래가면 지방이 간에만 끼는 게 아니라 췌장 조직 자체에까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걸 전문의들은 췌장 지방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췌장 지방증이 췌장 기능 저하뿐 아니라 췌장암 위험까지 밀어올릴 수 있다는 점이 최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매운 음식은 항암 효과 있다던데요? 라고 묻습니다. 캡사이신이라는 성분 자체는 항암 쪽으로 연구된 바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매운 것만 단독으로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맵고 짜고 달고 기름진 걸 한꺼번에 먹습니다. 즉, 문제는 캡사이신 자체보다 그 조합입니다. 그 조합은 결국 체중과 혈당을 끌어올리고 다시 췌장을 더 혹사시키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정리하면 폭식에서 복부 비만당 조절 문제로 또 췌장 지방증 다음 췌장 기능 손상, 이 연결고리를 끊는 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예방법입니다. 6. 희망은 없나요?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조기 발견도 어렵다, 수술도 어렵다. 그러면 답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전문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은 계속 생기고 있다고. 최근에는 기존 방식과 다른 치료 시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부위를 아주 정밀하게 겨냥해서 공격하는 방사선 계열 치료 또는 복부 온도를 올려 면역세포의 활동을 끌어올리고
전이 속도를 억제하려는 온열 치료, 또 고압산소 환경을 이용해서 암세포가 버티기 어려운 조건을 만드는 방법들처럼 몸 전체를 망가뜨리지 않고 종양 쪽을 더 직접적으로 눌러보자는 방향으로 발전 중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물론 이 치료들은 아직 비용이 크고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표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췌장암은 여전히 무겁고 아직도 안 걸리는 게 최선인 병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술은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완전한 절망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 생활 습관은 바로 오늘부터 손볼 수 있다. 둘째, 몸에서 오는 변화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말고 기록해둬야 한다. 셋째, 검진 자리에 앉았을 때 내가 직접 질문할 줄 알아야 한다. 복부 초음파나 CT로 췌장 쪽도 같이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한 문장이 나를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